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짜잔! 갤럭시 S23 울트라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무려 2억만 화소 창경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UHD 60으로 촬영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다별과 함께 떠나볼까요? 고고! 창경궁은 세종의 효심에서 시작됩니다. 세종은 상왕인 태종을 위해서 수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성종 때 살아있는 3명의 왕후를 위해서 이 수강궁터에 창경궁을 짓습니다. 특히 영조와 정조 때는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 앞에서 백성들과 소통을 하기도 했는데요. 영조는 홍화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고,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씨의 해갑을 기념해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홍화문에 들어서면 조선 궁궐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다리 옥천교가 있습니다. 이 옥천교 다리는 무려 550년이나 되었어요. 다리 아래에 흐르는 물은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고 신하들이 이곳을 지나갈 땐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옥천교 아래에는 조선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자연수가 흐릅니다. 궁궐의 정각들은 일반적으로 남향을 향해 있지만 창경궁의 대부분의 정각들은 동향을 향해 있어요. 옛날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향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창덕궁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형적인 이유와 풍수지리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종은 임금은 남쪽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데 명정전은 동쪽이니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전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보다는 규모가 작은 행사나 왕실의 잔치 등이 열렸다고 해요. 명정전에서 즉위식을 거행한 왕도 임종이 유일하답니다. 그리고 영조의 첫 번째 부인 정성왕후 서씨가 승하하자 66세의 영조가 15세의 정숭왕후 김씨를 이곳 명정전에서 계비로 맞아들이는데요. 둘의 나이 차이가 51살. 와, 이건 뭐 거의 증손자죠? 명정전은 현재 있는 궁궐의 정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에요. 당시의 나무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천장에는 금박을 입힌 봉황 2마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세월만큼 상태가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400년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창경궁의 편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정전으로 갑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정치적인 업무보다는 여러 가지의 잔치들이 자주 열렸대요. 음주가무의 대명사 연산군이 주로 연회를 즐겼고, 이 문정전 앞마당에서 직접 북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췄다고 하네요. 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창경궁은 대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궁이라서 편전 또한 다른 궁궐보다 규모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정전의 기능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1530년 중종의 어머니인 정영왕후 윤씨의 혼전이 여기에 설치가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혼전으로 쓰이게 됩니다. 조선 궁궐에서 혼전의 특징이 바로 복도각이죠. 이 복도각은 홀령이 드나드는 길인데요. 동궐더를 보면 문정전에도 당시에 복도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함께 철거가 되었습니다. 문정전은 1986년 비교적 최근에 복원이 되어서 아까 봤던 명전전과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명정전과 문정전 사이로 걸어가면 숭문당이 있습니다. 이 숭문당은 광해군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곳을 영조가 참 활용을 잘했었어요. 성균관 유생들을 숭문당으로 불러서 정치적인 의견도 물어보고 학문적인 질문도 하면서 좀 인재를 양성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숭문당의 현판도 영조의 글씨라고 하네요. 제가 성균관 유생이라면 영조의 부름이 정말 영광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숭문당 옆에 빈양문과 연결된 이 복도는 임금이 명정전으로 행차할 때 지나가기도 했고 발인할 때 관이 나가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빈양문을 통해서 정치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 앞에 굉장히 오래된 좀 쓸쓸해 보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주목이라는 나무인데 옛날부터 이 주목이 잡기를 내쫓고 죽은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관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이 주목은 18세기 초에 심어진 걸로 추정해요. 빈양문을 들어서자마자 한눈에 보이는 함인정인데요.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쉬다 가시죠. 원래 이 자리에는 왕실 연회를 열던 인양전이 있었는데 여러 번의 화재로 사라졌어요. 이후 1633년에 인조가 광해군이 짓던 인경궁의 정각들을 뜯어와서 지은 건물이 바로 함인정입니다. 이 함인정에서는 잔치를 하기도 하고 신하들과 경서를 읽기도 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함인정과 마주보고 있는 환경전으로 가볼게요. 영조는 환경전에서 사도세자를 데리고 경서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임금 중종이 승하한 곳인데요. 그때 임금 중종을 옆에서 치료하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금이에요. 대장금은 조선시대 유일한 최초의 여성 은여였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많은 사연을 갖고 있는 경춘전입니다. 이곳은 연산군의 할머니인 인수대비와 장희빈이 저주하던 인영왕후가 승하한 곳이에요. 그리고 정조를 낳은 해경궁 홍씨도 여기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경충전이 창경궁에서 좀 대표적인 여인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중 정조와 헌종이 이곳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해경궁 홍씨가 정조를 잉태했을 때 사도세자의 꿈에 용이 나왔대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용을 그려서 이곳에 걸어놨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왕실에서 높은 여성들이 지냈던 공간, 통명전에 왔습니다. 이곳은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지붕이에요. 궁궐에서 용마루가 없는 정각은 왕과 왕비가 지내는 공간인데요. 그렇듯이 이 통명전도 창경궁 내에서 위치가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어요. 여기 통명전이 바로 장희빈과 인영왕후의 사건이 연관된 곳인데요. 장희빈이 인영왕후를 빨리 죽어라 저주하면서 사용했던 죽은 쥐나 흉물들을 이 통명전 주위에 묻었다고 해요. 결국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통면전도 여러 번의 화재로 사라졌다가 순조 때 다시 지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9세기의 건축 양식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통면전 뒤뜰에는 열천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이 이름은 영조가 지었는데 맵게 차가운 물, 이가 시리도록 차갑다 라는 뜻이에요. 통명전 옆으로는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가 돌아와서 머물며 접견실로 사용한 양화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서 지은 자경전이 있던 터예요. 궁 안에서도 높은 곳에 지어진 이유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후 고종 때 옮겨서 경복궁에 자미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터 옆에 박물관이 들어서게 돼요. 궁궐 안에서도 높은 곳에 건물을 지은 당시 일본의 심리가 느껴지시나요? 해방 이후에는 장서가구로 쓰이다가 92년도에 철거되고 지금은 터만 남았습니다. 지포컨 일대는 후궁들의 처소가 모여있던 곳이에요. 사도세자와 순조가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창경궁이 동물원으로 변했을 때는 이곳이 임시사무소로 사용한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 많이 훼손되어서 복원하면서 좀 기존의 느낌이 사라졌어요. 최근에 가니까 내부에는 전통예술품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임금 정조를 느낄 수 있는 영춘원이 있습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책도 읽고 자주 머물다가 1800년 6월 이곳에서 승하했습니다. 당시 이곳이 협소하고 비가 새기도 해서 신하가 정조에게 이곳을 고쳐 지을 것을 청했는데요. 정조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여러 번 같은 옷을 입고 빨아 입을 정도로 굉장히 검소했거든요. 자경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어머니의 아래라고 해서 정조의 효심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경전터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면 창경궁에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스팟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창경궁 편에서는요. 여러분들, 성종의 태실비입니다. 왕의 탯줄을 묻은 거예요.